안녕하세요, 전혜진입니다. 요번 시간에는 패션 페이지랑 환자 관련된 것들 이제 언급해볼까 하는데, 음, 마지막 정리해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패션 페이지랑 같은 경우에는 천식이 포함되지만 만성자가 들어가게 되면 천식은 빠지게 된다라고 정리를 해드렸던 것 같아요. 이제 본격적으로 교재에 있는 내용들을 보시게 되면 이쪽에는 이제 통계적인 부분들인데 이제 요것들은 굳이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두 번째 달락부터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천식하고 만성패성 폐질환 요거하고 조금 볼 건데 유전적인 성향이 가는 것은 천식 흡연이나 환경적인 독성 물질들에 의해서 외부 요인들에 의해서 발생되는 것이 이제 만성패성 폐질환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내부 인자하고 외부 인자로 나누게 될 건데 내부 인자는 스트레스나 상기도 감염이나 운동 등 외부 인자에는 흡연, 약물, 직업적인 위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포함이 될 수 있겠습니다. 어 그러니까 우리가 보게 되면 단순하게 생각을 하게 되면요. 내가 꽃가루 알러지가 있는데 봄철에 꽃가루가 많이 생기게 되면 그로 인해서 알러지가 심해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그 알러지가 호흡기로 나타나 기도로 나타나 라고 하게 된다면 뭘로 보시면 돼요? 천식으로 보셔도 크게 문제가 될 거는 없는 거죠. 그래서 외부인자, 내부인자, 이 악화되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천식이 악화되거나 혹은 만성 폐선 폐질환이 악화되는 이런 외부적 요인이 있다라는 정도까지만 이제 정리를 해주셔도 될 것 같고요.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세기관지 폐쇄로 인해 비정상적인 환기를 보인다. 기도가 있고 기관지가 있고 폐가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그죠? 폐 기관지니까 요쪽에 요런 것들이 문제가 되겠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몇 가지를 보실 건데 처음 보셔야 될 거는 기관지 경련. 가장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죠. 기관지 경련이 뭐랑 비슷해지냐면 상기도 막힘하고 비슷해요. 상기도 막힘 뭐가 있었죠? 부종이 있었죠, 그죠? 물론 우리가 알고 있는 상기도 막힘은 마치 이물질에 의한 막힘으로 대부분 떠올리시겠지만은 그래서 약간 비슷한 느낌이긴 한데 뭐가 조금 다르냐면 상기도 막힘은 요 커다란 구멍에서 일부분 막혀 면적 자체가 이물질에 의해서 줄어든 것이 상기도 막힘이라고 보시는 거고 기관지 경련은 뭐냐? 똑같이 기관지가 기승이 있는데 경련이니까 수축을 해가지고 이렇게 쪼그라듭니다. 그래서 이 쪼그라든 면적이 얘 면적하고 비슷해지는 거죠.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상기도 막힘이나 기관지 경련이나 동일하게 환기를 방해하는 상황이 되겠다. 상황 자체만 봐서는요, 모든 게 다 똑같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비슷하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약물들을 쓰게 되면 기관지를 이제 이완시킬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보셔야 될 것이 술잔세포, 점액생산, 기도막힘. 우리가 상기도 막힘을 이야기를 했었으니까 비슷하게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너무 과도한 정맥질 물질이 생기는 겁니다. 단순하게 생각하게 되면 그냥 가래라고 생각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래가 생기게 되면 여러분들 숨쉬기가 조금 불편하시겠죠. 기도의 흐름이 이제 적절하진 않을 거니까. 그래서 뱉어낼 건데, 이물질과 함께 다 같이 뱉어낼 건데,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점액성 물질이 계속 기관지 안에 세기기관지 안에 쌓이게 된다면 좀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아, 우리에게 보셔야 될 거는 섬모세포가 우리 몸에 좋은지 하게 되는데 이게 털난 거잖아. 그냥 말 그대로 모니까 털난 것들이 이렇게 있는데 털난 기관 내에 이렇게 딱 달라붙고 있는데 요게 흡연 등에 의해서 파괴가 돼버리게 되면 얘가 원래 여기 가리를 가지고 있다가 콜록콜록 하면서 기침하면서 압력이 높아지게 되면 달라붙어 있던 이 가리가 퐁 하고 나오는 건데 얘가 망가지는 바람에 가래가 이렇게 탁 달라붙어 가지고 콜록콜록 하는데 손모가 없다 보니까 그냥 완벽하게 밀착해가지고 벽에 밀착해가지고 밖으로 내보내지 못하는 상황 때문에 이렇게 기도 막힘이 심각해질 수도 있겠다. 그리고 염증 반응입니다. 처음에는 기관지 경련이었고요. 두 번째는 기관 점액으로 인한 기관지 막힘, 기도 막힘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마지막은 염증 반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이제 보시게 되면 축적된 뭐 체액이 염증세포 말고요. 체액이 축적된다. 점액이 이제 문제가 된다라는 이야기. 그래서 얘도 보시게 되면 기관지 막힘을 유발한다. 그래서 세 가지 다 모두 확인해 봤을 때 기관지 경련, 점액 축적, 얘는 체액 축적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다 기관지 막힘을 유발할 수 있는 거고 가약적 비각적 보실 필요는 없는 거고 여기서 이제 아토르벤트라는 이 약물을 쓸 수도 있겠구나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 뭐 들숨 중에서는 세기관지가 이완되면서 헛박가리 안으로 공기가 빨려 들어가고 날숨 시에는 세기관지가 수축하면서 공기가 바깥으로 빠져나가게 되는데 문제가 되는 거는 지금 얘기하고 있는 요 환자들입니다. 폐성 폐질환 환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까 전에 기관지 경련 이외에 여러 가지 분비물까지 증가되면 공기가 빠져나오지 못하고 기관지 내에 갇히게 된다는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이게 폐성 폐질환 환자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는 폐기종, 만성기관지염, 천식 관련된 것들을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그러니까 숨을 쉴 때는 세기관지가 이완되니까 커진다는 소리가 되는 게 그죠? 그래서 산소가 공기가 들어가게 되는데 만성 폐성 폐질환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이 똑같은 구멍에서 수축도 하는데 여기에도 뭐가 있는 거예요? 분비물까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기가 잘 빠져나가지 못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겠죠. 물론 그 나가는 게 힘든 거고요. 들어오는 거는 만성 폐성 폐질환 환자라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들숨이 쉬워요. 그래서 이 분비물이 있지만 들어가는 건 되는데 내뱉을 때는 여기가 수축하면서 길도 좁아지고 분비물도 그대로 있는 이런 상태 때문에 공기가 잘 빠져나가지 못한다라는 것이 기본적인 병태생리학적인 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보실 것이 이제 폐기종 환자입니다. 폐기종 환자는 만성 폐해성 폐질환 환자. 그래서 이 환자는 외부 요인인 흡연 등에 의해서 생기는 질환자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흡연, 주요 인자는 흡연, 외부 독성 물질. 그래서 이제 선택적인 질환은 아니더라, 유전적인 질환은 아니더라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병태 생리를 보시게 되면 허파가리 벽이 파괴된다라는 것이 조금 달라요. 파괴된다라는 점. 그래서 파괴가 되면 표면적이 줄어들기 때문에 가스 교환에 필요한 면적이 줄어들게 된다. 필수적인 면적이라는 것이 조금 필요한 면적이라기보다는요.
필수적인 면적이 줄어들게 된다. 그래서 가스 교환되는 양이 적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면적이 원래는 이렇게 동그래진 것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100%의 면적을 가지고 있었는데 여기가 파괴되면서 뭐 80%가 남았다. 그러면 나머지 20%는 지금 죄송합니다. 20%는 지금 산소 가스 교환이 안 된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그 아래쪽에 있는 것들을 좀 보시게 되면요. 여기 손실되면서 허파 조직에 비해서 공기 비율이 증가된다라고 이야기했었죠, 그죠? 면적은 100%에서 80%로 줄었지만 공기는 똑같이 100%에서 100%니까 공기 들어온 거 우리 환기 문제가 지금 안 되고 환기 문제가 지금 당장은 일어나는 것은 아니니까 그로 인해서 확산 장애가 발생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뭐가 있느냐. 허파 모세혈관의 숫자로 줄어들게 된다. 그러니까 여기 안에 있는 허파까지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혈관들이 있는데 허파까지 둘러싸고 있는 이 혈관들도 없어지게 되는 거죠. 왜 없어지냐?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뭐가 지금 줄어든다고 했죠? 헛박가리 면적이 줄어들게 되면 헛박가리 모세혈관이 존재해야 될 이유는 헛박가리 안에 들어온 산소하고 헛박가리 내에 있는 이산화탄소하고의 교환인데 그 교환 자체가 불가능하잖아요. 파괴가 돼버렸으니까. 헛박가리 벽이 파괴가 됐으니까. 그래서 같이 모두 없어지게 된다. 모세혈관도 없어지게 된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는 여기 써져 있는 것처럼 혈류의 저항이 증가된다라는 말이 있는데 뭐 별다른 건 아니고 이것도 그냥 숫자로 얘기를 할게요. 100이라는 모세혈관이 있었는데 헛박가리 벽이 파괴되면서 허파 모세혈관도 파괴돼가지고 80이 돼버렸다. 그러면 혈액량은 100이 들어와서 원래 100이 나갔어야 되는데 100이 들어와서 80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80만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가스 교환처럼 얘는 무조건 100이 다 들어가야 돼요. 근데 면적은 80이에요. 그러면 뭐가 높아져야 되죠? 압력이 높아져야 돼요. 원래 하나 길이에서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1번 길, 2번 길, 3번 길, 4번 길, 5번 길이 있었는데 하나의 모세혈관이 사라졌어요. 그러면 얘가 이쪽 길로 갔던 혈액이 나머지 4개로 분산돼서 할당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총 100이라면 원래는 20, 20, 20, 20이었는데 요걸로 나눠서 25, 25, 25, 25, 25가 됐다는 겁니다. 용량이 증가했어요. 근데 이 혈관은 커졌어요? 안 커졌어요? 안 커졌죠. 들어가는 공간은 동일한데 양은 증가했으니까 뭐가 높아져요? 압력이 높아지게 된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 폐신장증, 폐고혈압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겠죠. 뭐. 그리고 이제 보실 거는 헛박가리 벽도 파괴를 시키는 건데 이제 세기관지 벽도 파괴가 된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이 벽이 파괴가 되면 탄력성을 잃어서 헛박가리 안에 공기가 계속적으로 갇히게 된다. 그래서 폐기종입니다. 종은 뭉쳐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기체가 어디 안에 폐 안에 뭉쳐있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것들을 이제 봤을 때 보게 되면 폐활량은 비교적 정상 범위 있지만 장기량 계속 갖춰져 있으니까 장기량은 증가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파괴된 허박 조직 기낭이라고 하게 되는데 공기만 차여져 있으니까 허파의 허탈과 폐단락 폐허탈 폐단락 허파 허탈 허파 단락 요거는 좀 알고 계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공기가 멈춰져서 흐르지 않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현상을 보상하기 위해서 환자는 호흡할 때 입술을 오므리는 경향. 이 오므리는 입술이 여기서도 또 나오네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압력을 높아지게
양압된 환기를 만들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걸 왜 만든다고 했죠? 아까 전에 공기가 숨 쉴 때는 이완돼서 커지는데 숨을 내뱉을 때는 체기관지가 작아진다라고 말씀드렸죠. 여기 안에 분비물 같은 것들이 있거나 하게 된다면 얘는 공기가 갇혀버리게 되는 거고 나가지 못하고 갇히게 되고 들어오는 거는 가능하다 보니까 이걸 계속 증가하게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음압이 아니라 양압으로 뚫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눕혀야 된다는 소리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압력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양압 환기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보셔야 될 거는 적혈구 생산이 증가돼서 적혈구 증가증이 발생한다라는 이야기. 들어오는 산소의 양이 적어지다 보니까 들어오는 산소를 모두 다 획득하기 위해서 받아들이는 사람, 그러니까 적혈구를 많이 낸 겁니다. 이전에는 100%의 산소가 들어오게 되면 적혈구가 쑥 지나가면서 필요한 양만큼만 뭐 예를 들어서 뭐 80만 가져갔다고 칩시다. 그래서 적혈구가 이렇게 4개가 들어가지고 2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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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개 해서 총 80개를 가져갔다고 치게 되면 나머지 20%는 다시 내비는 숨에 나가는 거죠. 뭐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사용하는 산소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들어오는 거는 100%로 들어오긴 들어와요. 그런데 뭐가 없어요? 허파가리가 일부분 소실했고 여기 지나가고 있는 혈관도 소실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면적에서 80%를 채워야 되죠. 그래서 뭐 이것도 이야기를 해보자면 여기가 이제 20% 정도로 용량이라고 하게 된다면 최종적으로는 60%를 나머지가 획득하고 있던 거였죠. 그런데 20%가 소실되었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20%를 80%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헛박가리는 새롭게 만들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그러면 뭐를 만드는 거예요? 이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적혈구를 촘촘히 많이 만들면 되겠구나. 그러면 하나씩 다 대응할 수 있겠다. 산소하고 대응할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뭘 많이 만든다? 적혈구를 많이 만든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뭐 헤마토크리시 상승된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 다음에 보셔야 될 거는 요게 중요하겠죠. 호흡 조절은 저산소증에 의해서 조절이 된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 CO2 농도에 따라서 호흡이 조절되는데 여기 만성 폐기성 폐질환 환자인 폐기종 환자하고 그 뒤쪽에 나온 만성 기관지염 환자 같은 경우에는 저산소증인 상태에서만 호흡을 조절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조금 이제 뭐 너무 극단적인 예시일 수도 있겠지만 고농도 100%의 농도의 산소를 뭐 15분당 15리터의 유량으로 지속적으로 막 투여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 환자가 숨을 쉬고 있다가 환자가 제공받고 있는 산소의 양이 원래 평상시보다 훨씬 더 많아지게 되는 거죠. 지금 이 사람은 허파가리벽도 파괴됐고 모세혈관도 파괴돼서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산소 포화도 96에서 100이라는 산소 포화도를 계속 유지하는 상태가 아닌 한 90에서 뭐 95%의 마치 경증 저산소증 환자처럼 이런 산소 포화도가 정상인 거예요. 비정상이 정상이 돼버린 환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너무 과도하게 92% 유지하고 있던 산소 포화도 유지하고 있던 폐기종 환자가 너무 과도하게 에스피어터가 이렇게 높아지게 되면 이 환자는 숨을 안 쉬어도 되겠죠. 왜? 내가 맨 처음 숨 쉴 때는 한 92% 정도 되니까 내가 숨쉬는 쉬어야 되겠다. 혹은 숨 쉬는데 큰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다라는 생각 가지고 이렇게 평생 숨을 쉬었었는데 평생은 아니죠. 폐기전 이후에 맨날 이렇게 쉬었었는데 100%의 산소 농도가 고류량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내 몸 안에 뭐가 많은 거예요? 산소가 많네? 그러면 숨을
적게 쉬거나 혹은 아예 안 쉬어도 괜찮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요거를 우리는 저산소 동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단순하게 이야기를 해서 우리 몸에 저산소 상태가 되어야지만 호흡 기관이 움직일 만한 이유를 찾는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아래에 있는 것들은 뭐 그냥 그대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폐기종 환자 같은 경우는 폐렴 같은 요런 부종맥 이런 것들 이제 노출되기 쉽다.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모세혈관 숫자에 들어가 모세혈관 숫자도 줄어들었으니까 적절한 혈액이 공급되지 않겠죠. 혈액이 공급된다는 소리는 뭡니까? 면역 체계가 공급되는 거랑 거의 비슷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 모세혈관이 사라진 공간에 병원체가 들어간다면 면역 체계가 지속적으로 전달되지 않아서 단순하게 얘기할게요. 백혈구가 지속적으로 들어가지 못하니까 싸우고 싶어도 싸우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뭐 코르티코스테로이드라든지 뭐 산소 투여를 필요하게 된다는 말이 있긴 한데 지금 당장은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아까 전에 이제 저산소 동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으니까. 그러면 이제 이 환자는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라고 보시게 되면 체중 감소, 운동 시 호흡곤란, 운동도 내재적인 요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기침하고는 연관이 없고 흡연력 질문, 흡연의 가장 큰 문제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그래서 뭐 만성 폐선, 폐질환 같은 것들 이제 보시게 되면 되는 거고 많이 피면 큰 문제가 되겠구나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는 평가를 볼 거니까 이제 기침이 없는 상황하고 이제 추가적으로 보셔야 될 것이 뭐가 있냐냐 체중 감소하고 몇 가지만 집어드릴게요. 그 아래쪽에 보시면 가슴 앞뒤에 직경이 증가되어져 있는 수통형 모양, 이게 오구통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죠? 그 수통 답아놓은 통을 그런 모양처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인체 모양을 봤을 때 이렇게 이제 되어져 있는데 요 폐기종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옆뒤랑 앞뒤가 동일한 모양으로 되어져 있더라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마른 체형인데 그 이유는 숨쉬기 위해서 아까 전에 그 폐기종 환자를 잠깐 이제 뭐 연기처럼 보여드렸는데 이렇게 숨 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호흡하는데 에너지가 많이 소비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말랐다. 체중 감소. 아침에 기침 잘 안 하더라. 가슴 앞뒤 직경이 증가되어져 있더라. 흡연 20년 이상 했더라. 뭐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적혈구 증가증에 대해서는 설명해 드렸기 때문에 뭐 특별하게 볼 필요는 없고 분홍색의 순창사람 뒤쪽에 나올 만성기관지염은 다른 색깔로 부를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오므르니스 같은 경우는 계속 이야기를 했고요. 곰봉형 손가락도 이야기를 했었죠. 전형적인 삼각자세네요, 그죠? 이제 숨쉬기 너무 힘들어서 말라 있죠. 뭐 여기 써져 있는 것처럼 뭐 뒤당김 같은 것들, 갈비 보조근은 갈비 사이 쪽에 대퇴축이 보이고 있고 보조근을 사용하는 것들도 보여지고 있죠, 그죠? 그리고 이제 뭐 죄송합니다. 여기 색색거림이라든지 여기 보시는 것처럼 건성수포음 같은 것들이 들릴 수도 있겠다. 목이 안 들릴 수도 있고 안 들릴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써져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중요한 것은 아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평가 그러니까 그 폐기종 환자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한 중요한 지표는 아니겠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고혈압, 폐신장증 같은 것들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목젖맥의 팽대, 말초부동, 감비대 같은 것들이 이제 진행이 될 수 있겠다. 심장으로 들어가는 혈액이 이런 쪽으로 혈액이 딴 데로 새서 샌다라기보다는 딴 데로 흘러가서 그쪽에 계속 머물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것들이 일어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심각한 호흡 질환
의식적인 부분에서 호흡곤란 관련된 기본적인 폐질환 환자의 증상 등을 보일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그 위에 있는 사람들처럼 심각한 호흡곤란은 호소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이제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이야기를 하자면, 이 환자 지금 산소 공급 장치 뭐예요? 비강 캐뉼라입니다. 나자 캐뉼라. 나자 캐뉼라 같은 경우에는 환자에게 제공되는 산소의 유량도 적고, 흡입되는 산소의 용량도 우리가 흔히 FiO2라고 이야기를 하죠. 흡입되는 산소의 양도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유는 아까 전에 얘기했던 저산소 동인력이 적용이 되는 거겠죠. 너무 높은 농도, 너무 높은 유량은 이 환자에게 오히려 좋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평가까지 끝내놓고, 그리고 응급처치 같은 경우에는 뭐 동일하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할 거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하지 않고 다음 시간에는 바로 만성기관지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